멀리해야 할 이들의 특징. 이번 주말에 친구랑 오랜만에 산책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끔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즉, 우리가 조금은 멀리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말이 많은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 자꾸만 다투려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철학자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걸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은 내면의 평온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부처님도 마음의 평화를 강조했고요. 심지어 현대 심리학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마주칠 때 그냥 피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 자신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더 의미 있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고 우리도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과도하게 수다스러운 사람. 얼마 전 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은 플라톤이란 철학자의 생각을 다뤘는데 그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냥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탐구하는 그런 대화 말이에요. 플라톤처럼 나도 생각해보니 말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뭘 말하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지예요. 그리고 장자라는 중국의 철학자 이야기도 있었어요. 장자는 사람이 자연과 어울려 사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봤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하는지, 왜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안달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신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으면 먼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요. 맨날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는 건 결국 나 자신도 못 알아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로우라는 개념을 만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좋아하는 일에 몰입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왜 늘 바쁘다고 느끼면서도 뿌듯함을 못 느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말은 적당히 하고 중요한 건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남의 말도 진심으로 들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로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눌 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야 해요. 그리고 항상 남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런 자세가 있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지식을 과시하려는 사람. 며칠 전 도서관에서 한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는 소크라테스, 부처님, 그리고 니체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어떻게 진정한 지식의 가치를 깨달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식을 자랑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고 타인과 나누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죠.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과시하기보다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예요. 부처님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했어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벽을 만들고 스스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을 키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니체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기존의 가치 체계에 도전했어요. 지식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죠. 자신의 길을 가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정. 그게 진짜 지식을 추구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지식을 과시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과 그 지식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지식은 공유할 때 그 가치가 더 커지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진정한 지식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요.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서로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세 번째로 물질적 가치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사람. 지난주에 집 근처 공원에서 혼자 걷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 집에 돌아가곤 하는데 그날따라 주변을 둘러보니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광경을 보며 문득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늘 뭔가를 갈망해요. 특히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죠. 그런데 이런 욕망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까요? 사실 진짜 행복과 만족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을 들여다보며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소로우라는 철학자는 사람이 자연과 어울려 살며 단순함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놓치기 쉬워요. 소로우는 이런 단순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풍요로움이라고 봤죠. 마르크스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지적했어요. 사람들이 물건의 가치만 중시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점점 희박해져요. 그는 이런 현상이 인간 본연의 창조력과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물질적 가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진짜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사랑, 창조력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번째로 자신을 과장하여 보이려는 사람. 얼마 전 새로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무심코 듣게 된 옆 테이블의 대화가 생각나네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우리가 왜 가끔 자신을 과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한 이상적 형태의 복사판 같은 거라고 봤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신을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이상적인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차이를 메우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플라톤은 진정한 지식과 덕을 통해 이상적인 형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봤죠. 즉,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자아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이 있고 가끔은 그것을 숨기려고 해요. 자신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건 이 그림자와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려는 거죠.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하고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봤어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자신을 과장하는 행동이 낮은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외적인 성취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을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 존중감을 발전시키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 지난번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두 사람이 서로 크게 다투는 걸 목격했어요. 그 상황이 저를 꽤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죠. 왜 사람들은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옛날부터 현대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자주 충돌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면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옛 사람들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외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충돌을 피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마음속의 불만이나 불안정이 바깥 세계와의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이나 갈등 해결 전략을 많이 연구해요. 자주 충돌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충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한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노력이 모여서 충돌을 줄이고 더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가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며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게 됐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 자꾸만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죠.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가끔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특성들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피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 자신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에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스토아 철학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마음속의 불만이나 불안이 바깥 세계와의 충돌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요. 우리가 타인과 잘 소통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 여정은 서로 배우고 서로를 돕는 과정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피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멀리해야 할 이들의 특징. 이번 주말에 친구랑 오랜만에 산책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끔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즉, 우리가 조금은 멀리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말이 많은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 자꾸만 다투려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철학자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걸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은 내면의 평온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부처님도 마음의 평화를 강조했고요. 심지어 현대 심리학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마주칠 때 그냥 피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 자신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더 의미 있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고 우리도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과도하게 수다스러운 사람. 얼마 전 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은 플라톤이란 철학자의 생각을 다뤘는데 그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냥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탐구하는 그런 대화 말이에요. 플라톤처럼 나도 생각해보니 말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뭘 말하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지예요. 그리고 장자라는 중국의 철학자 이야기도 있었어요. 장자는 사람이 자연과 어울려 사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봤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하는지, 왜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안달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신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으면 먼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요. 맨날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는 건 결국 나 자신도 못 알아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로우라는 개념을 만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좋아하는 일에 몰입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왜 늘 바쁘다고 느끼면서도 뿌듯함을 못 느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말은 적당히 하고 중요한 건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남의 말도 진심으로 들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로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눌 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야 해요. 그리고 항상 남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런 자세가 있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지식을 과시하려는 사람. 며칠 전 도서관에서 한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는 소크라테스, 부처님, 그리고 니체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어떻게 진정한 지식의 가치를 깨달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식을 자랑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고 타인과 나누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죠.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과시하기보다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예요. 부처님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했어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벽을 만들고 스스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을 키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니체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기존의 가치 체계에 도전했어요. 지식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죠. 자신의 길을 가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정. 그게 진짜 지식을 추구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지식을 과시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과 그 지식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지식은 공유할 때 그 가치가 더 커지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진정한 지식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요.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서로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세 번째로 물질적 가치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사람. 지난주에 집 근처 공원에서 혼자 걷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 집에 돌아가곤 하는데 그날따라 주변을 둘러보니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광경을 보며 문득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늘 뭔가를 갈망해요. 특히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죠. 그런데 이런 욕망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까요? 사실 진짜 행복과 만족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을 들여다보며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소로우라는 철학자는 사람이 자연과 어울려 살며 단순함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놓치기 쉬워요. 소로우는 이런 단순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풍요로움이라고 봤죠. 마르크스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지적했어요. 사람들이 물건의 가치만 중시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점점 희박해져요. 그는 이런 현상이 인간 본연의 창조력과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물질적 가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진짜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사랑, 창조력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번째로, 자신을 과장하여 보이려는 사람. 얼마 전 새로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무심코 듣게 된 옆 테이블의 대화가 생각나네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우리가 왜 가끔 자신을 과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한 이상적 형태의 복사판 같은 거라고 봤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신을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이상적인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차이를 메우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플라톤은 진정한 지식과 덕을 통해 이상적인 형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봤죠. 즉,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자아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이 있고 가끔은 그것을 숨기려고 해요. 자신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건 이 그림자와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려는 거죠.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하고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봤어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자신을 과장하는 행동이 낮은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외적인 성취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을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 존중감을 발전시키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 지난번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두 사람이 서로 크게 다투는 걸 목격했어요. 그 상황이 저를 꽤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죠. 왜 사람들은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옛날부터 현대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자주 충돌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면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옛 사람들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외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충돌을 피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마음속의 불만이나 불안정이 바깥 세계와의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이나 갈등 해결 전략을 많이 연구해요. 자주 충돌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충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한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노력이 모여서 충돌을 줄이고 더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가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며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게 됐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 자꾸만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죠.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가끔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특성들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피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 자신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에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스토아 철학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마음속의 불만이나 불안이 바깥 세계와의 충돌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요. 우리가 타인과 잘 소통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 여정은 서로 배우고 서로를 돕는 과정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피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멀리해야 할 이들의 특징. 이번 주말에 친구랑 오랜만에 산책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끔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즉, 우리가 조금은 멀리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말이 많은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 자꾸만 다투려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철학자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걸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은 내면의 평온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부처님도 마음의 평화를 강조했고요. 심지어 현대 심리학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마주칠 때 그냥 피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 자신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더 의미 있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고 우리도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과도하게 수다스러운 사람. 얼마 전 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은 플라톤이란 철학자의 생각을 다뤘는데
그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냥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탐구하는 그런 대화 말이에요. 플라톤처럼 나도 생각해보니 말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뭘 말하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지예요. 그리고 장자라는 중국의 철학자 이야기도 있었어요. 장자는 사람이 자연과 어울려 사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봤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하는지, 왜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안달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신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으면 먼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요. 맨날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는 건 결국 나 자신도 못 알아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로우라는 개념을 만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좋아하는 일에 몰입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왜 늘 바쁘다고 느끼면서도 뿌듯함을 못 느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말은 적당히 하고 중요한 건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남의 말도 진심으로 들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로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눌 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야 해요. 그리고 항상 남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런 자세가 있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지식을 과시하려는 사람. 며칠 전 도서관에서 한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는 소크라테스, 부처님, 그리고 니체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어떻게 진정한 지식의 가치를 깨달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식을 자랑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고 타인과 나누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죠.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과시하기보다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예요. 부처님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했어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벽을 만들고 스스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을 키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니체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기존의 가치 체계에 도전했어요. 지식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죠. 자신의 길을 가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정. 그게 진짜 지식을 추구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지식을 과시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과 그 지식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지식은 공유할 때 그 가치가 더 커지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진정한 지식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요.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서로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세 번째로 물질적 가치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사람. 지난주에 집 근처 공원에서 혼자 걷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 집에 돌아가곤 하는데 그날따라 주변을 둘러보니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광경을 보며 문득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늘 뭔가를 갈망해요.
특히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죠. 그런데 이런 욕망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까요? 사실, 진짜 행복과 만족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을 들여다보며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소로우라는 철학자는 사람이 자연과 어울려 살며 단순함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놓치기 쉬워요. 소로우는 이런 단순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풍요로움이라고 봤죠. 마르크스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지적했어요. 사람들이 물건의 가치만 중시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점점 희박해져요. 그는 이런 현상이 인간 본연의 창조력과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물질적 가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진짜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사랑, 창조력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번째로, 자신을 과장하여 보이려는 사람. 얼마 전 새로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무심코 듣게 된 옆 테이블의 대화가 생각나네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우리가 왜 가끔 자신을 과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한 이상적 형태의 복사판 같은 거라고 봤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신을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이상적인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차이를 메우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플라톤은 진정한 지식과 덕을 통해 이상적인 형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봤죠. 즉,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자아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이 있고 가끔은 그것을 숨기려고 해요. 자신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건 이 그림자와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려는 거죠.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하고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봤어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자신을 과장하는 행동이 낮은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외적인 성취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을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 존중감을 발전시키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 지난번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두 사람이 서로 크게 다투는 걸 목격했어요. 그 상황이 저를 꽤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죠. 왜 사람들은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옛날부터 현대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자주 충돌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면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옛 사람들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외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충돌을 피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마음속의 불만이나 불안정이 바깥 세계와의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이나 갈등 해결 전략을 많이 연구해요. 자주 충돌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충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한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노력이 모여서 충돌을 줄이고 더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가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며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게 됐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 자꾸만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죠.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가끔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특성들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피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 자신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에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스토아 철학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마음속의 불만이나 불안이 바깥 세계와의 충돌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요. 우리가 타인과 잘 소통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 여정은 서로 배우고 서로를 돕는 과정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피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